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이제 뭐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당이고 이번 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 더 관심사죠. 그렇죠. 그 각 당 전당대 8월에 쭉 잡혀 있지만은 상황이 다르고 민주당은 또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리고 내일 모레면 이제 7월 아닙니까? 예. 서서히 전당대 분위기가 떠오르고 있어요. 네. 예. 출마 선언 공식적으로 한 사람도 있죠. 예. 박범계 의원 지금 현재 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예. 페이스북에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며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방선거 압승 분명히 기회다. 하지만 현안이 산적해 있고 잘 해내지 못하면 촛불혁명의 주역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 젊음을 바탕으로 일 잘할 유능한 혁신가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저는 누구보다 우리 당의 장단점을 잘 안다. 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이 친문이냐 아니냐 이거 구분할 텐데 친문 인사로 분류되죠? 그렇죠. 박범계 의원은 참여정부 때 법무부 이사관 지냈고 문 대통령이 그 정치 입문한 직후부터 계속 주위에 있었어요. 네. 현 정부 들어와서도 이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폐청산, 뭐 사법개혁 이런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 왔고 예. 비문계로 분류되는 이종걸 의원도 며칠 전에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전당대 출마를 시사하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밝힌 건 박범계 의원이 처음입니다. 네. 네. 또 어떤 분들이 전해철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강력한 당정 협력으로 국정의 구심을 확고하게 하고 당 혁신을 주도에 흔들림 없이 실천해야 한다. 여당으로서 야당과 혁신 경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예. 당원들 소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나간다는 말은 안 했는데 우리 당은 이렇게 돼야 된다. 방향을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예. 그리고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재보궐선거 전부터 전대 출마를 시사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번에도 역시 혁신의 힘은 당원이고 승리의 근거도 당원이다. 전대를 즈음해서 저를 두고 논쟁이 많다. 당원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다. 하면서 최재성 소환 당원 토론을 좀 셀프로 제안했습니다. 셀프 제안. 예. 네. 또 많죠. 지금 말씀드린 의원들은 허리급이에요.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예. 더 위에 중진급들, 원로급들로 보면은 일찌감치 전당대 준비해온 인물이 김진표 의원이 있어요. 김진표 예, 의원. 경제통이고 현 정부의 이제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지냈고 네. 또 북방경제자문위원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출신 7선 최고참 이해찬 의원도 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해찬 전 총리는 잘 모르겠는데 김진표, 송영길 이 두 사람은 곧 본인들이 뭔가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네. 또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적합도 1등이 김부겸 장관이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매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후반에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김 장관 찾아가가지고 전대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했어요. 예. 뭐 똑바로 대답은 못 들었다. 네. 그러던데 안 한단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한단 말도 안 했지만은 예. 지금까지 쭉 거론된 사람들만 거의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또 더 있죠? 뭐 한 20명 됩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전당대 출마할 사람하고 애드벌룬만 띄울 사람하고 나눠볼 수 있고 그리고 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가 최고위원으로 돌아설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대표로 쭉 직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룰이 약간 미확정된 게 있는데 예. 지금은 최고위원들이 이게 뭐 시당 위원장들이 돌아가면서 한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건 좀 부족하다.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된다 이번에는 이런 공감대는 당내 광범위합니다. 근데 예. 이런 게 있어요. 대표하고 최고위원 경선을 같이 하느냐 따로 하느냐. 그렇죠. 이게 뭐 집단 지도 체제, 단일 지도 체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게 뭐가 되냐면은 대표 경선을 해가지고 1등은 대표, 2, 3, 4등은 최고위원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약간의 집단 지도체제 그렇죠. 형식.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고 리그를 따로 하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뭐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예. 이렇게 되는데 얼핏 보면은 이른바 주류에서는 뭐 집단 지도 체제보다는 단일 체제를 원할 것 같은데 예. 그렇지도 않은 게 예. 대표 경선 해가지고 2, 3, 4등도 최고위원이다. 이러면 주류들이 다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2인 선거고 4인 선거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류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1인당 또 2표씩 던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니죠. 한 표 던져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2표 던져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대표 최고위원 따로 뽑으면은 네. 투표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대표에다 주류했으면 최고위원은 비주류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식 균형 감각이 발휘가 되고 네. 또 비주류는 최고위원 경선에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도부에 어쨌든 비주류가 진입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일부라도. 그렇죠. 예. 뭐 6대 4, 7대 3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룰에 대한 설왕설래들이 당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 곧 수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핵심 이슈는 결국 당정 호흡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문 핵심이 당을 맡아서 책임 있게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까 이제 전해철 의원 말씀드리면은 뭐 강력한 당정 협력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예. 그 외에는 약간 오히려 그럼 청와대 부담이 너무 커진다. 당대표는 약간 색깔이 옅은 사람이 맞는 게 확장성, 유연성을 넓혀가지고 청와대 네.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부딪힐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냉정하게 보면 지금 민주당에 내가 비문이요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죠. 네.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생산적인 다른 쪽에 전선이 그어지는 게 여권 전체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뭐 한 20명까지 거론된다는 걸 봐서는 초반부의 초반부니까 그렇죠. 좀 더 걸러져야죠. 겁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